삼선 동화설입니다. 이제 이생 규정들. 이생은 우리 이생원이죠. 네. 이거 저는 전기문이고 규장은 규정이 이게 뭔 공부를 하더라도 이 제목의 의미는 항상 아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나요. 네. 자, 한문으로 된 소설인데 이걸 나중에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죠. 네. 그러면 이 전기는 뭐예요? 이 기자를 이걸 써요. 기이할 기를. 아, 네네네.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구름 부르고 명계에 갔다고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기이한, 신기한. 네. 그래서 전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이 있으니까 낭만이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든지 죽으면 비극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고전 소설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제일 쉬우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3인칭 주관이니까 그죠? 장소가 이제 우리나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개성. 이제 고려의 수도니까 그죠? 그럼 이제 공민왕 때면 좀 개혁 이런 기운이 있었을 때네요. 그죠? 제재가 뭐라고요? 주제와 관련된 소재예요. 소재 중에서 제일 주제와 가까운 거. 네. 그러면 이 서생은 뭐예요? 유생, 공부하는 사람. 서생은. 네. 최여인, 그 최씨 여인. 이 성은 중요해. 가문은 중요하지만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해. 옛날에 최모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여자들은. 네. 자, 죽음을 추월하네요. 죽음을 추월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돌아온 거.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전기적이겠죠, 그죠? 네. 추월해서 애절한 사랑. 자, 제도, 전쟁, 문명과 대결하는 의지, 운명하고 대결한다는 거, 죽음을 초월한 이런 거겠죠, 그죠? 네. 죽은 여인과 사랑, 죽은 여인과 그게 전기적이고 죽은 사람하고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기적인 특성이에요. 시를 끼얹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는 운문이라는 거죠. 네. 운문을 하면서 감성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는 거죠. 운율로. 네. 감성, 느낌. 그러니까 심리, 감정 전달하는데 또 노래를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심리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됐죠? 네.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발단인데 서로 만나서 사랑했다. 근데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인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고려시대. 근데 조선보다는 할 수 있어요. 조선은 완전 유교조라 전혀 안 되는데 고려는 그래도 자유로운 기운이 있어서 여성의 발언권도 좀 세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고려조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조선은 이게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거의. 그런데 여기 홍건적이 침입해서 사망했어요. 자, 홍건적이 고려조의 홍건적이죠? 고려조의 홍건적. 중국에 있는 그 홍건적들이 밀려가지고 고려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적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또 만났죠. 이제 이게 환신이라고 하면 돌아온 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영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한계치가 있겠죠. 만났지만 한계치는 존재한다 분명히.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겠어. 꿈에서 만났어.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서생이요. 서생. 서생 유교를 공부했어요. 고려조의 공민왕이 과거를 보고 그러면서 많이 그 신진사대부들을 추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교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별 후에 병을 얻었다. 세상을 떠날 만큼 사랑했다. 이게 상사병이라는데, 그죠? 여기에 최여인은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 접근, 이게 되게 드물다는 거죠. 여자가 이렇게 능동적 접근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생이 주인공 같아요. 이 여자가 주인공 같아요. 이 여자가 주인공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돌이켜 보면. 이게 드물잖아요. 이거는 평범한 뭐 사랑했다 뿐이지, 그지? 여기 목숨을 아끼지 않다. 의지적 인물이고, 막 능동적, 적극적, 의지적 이런 인물이 어디 있어? 이서성을 위해 저승에 돌아갈 만큼 이서생을 깊이 사랑했다. 저승으로 다시 갈 만큼, 그죠? 근데 왜 이 서생을 위해 돌아간 거예요?
아? 이게 이걸 잠깐 보고 나머지 전체를 보고 어디서 나와요 그게? 이거 이 내용이? 응. 줄거리 이렇게 냈죠. 또 써. 그러니까 정확하게 흐름이나 줄거리를 명확하게 네가 지금 요거 봐봐. 이생과 최연이 환신은 그래도 다 새로 태어나게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행복하게 지내는데 이서생과 최연이 영원히 이별했다. 그럼 뭘로 이별했다? 봐봐. 봐봐. 명부의 법칙을 풀고 저승으로 돌아가. 이게 이승에 왔잖아. 근데 저승에 그냥 돌아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돌아갔다는 거지. 원래 이승과 저승이면 죽어야 가잖아. 네. 그러니까 저승에 있던 여자가 이승으로 온 거야. 네. 이 남자를 만나러. 그럼 이제 이 남자가 죽었을 거 아니야. 저승에 따라가는 거야, 죽지 않고. 그게 전기적이지. 죽지 않고 따라간다. 봐봐, 어떻게 됐어? 남궁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갔네, 그죠? 네. 사라져서 사라졌다. 아, 그치? 장례를 치러졌다. 그 후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2달 만에 또 세상을 떠났다. 근데 여기 보면, 에? 에? 여기에 보면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명부의 법칙이고 최여 있는 저승으로 돌아가. 근데 이게 한계 때문에 돌아간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한계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 이서생을 위해. 이게 남아 있잖아. 그럼 여기 나오잖아. 봐봐, 남구는 수명이 남아 있는데 저는 명부의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 수 없다고. 만약 남아 있게 되면 뭐라고? 저승법칙 위험하면 남군한테도 죄가 미친다고.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지 못해. 얘 병 들어갖고 나중에 죽은 거죠. 그죠? 이서생은 용모준수 제주 뛰어나. 이게 제주 있는 사람이야. 네. 제자가 현실성이 없다는 게 이게 전기성이고 환생했다. 환생 아닌데. 환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환신이라고 해야지 그냥. 그 영혼이 내려와서 물질계에서 잠깐 머무는 거지. 물질화해서 이거 다시 태어나야 돼, 그 환생. 아니 근데 이렇게 썼네 사람들은. 근데 명확하지는 않아. 이거 정확한 건 아니라고. 네. 미사여가 아름다운 이렇게 말. 그 다음에 남은 구. 그러니까 뭐라 꾸미는 말이야 미사여고. 네. 한문 문어체니까 한문 문장 어투라는 거지. 그 다음에 한시로 이렇게 감정을 북돋는 거고. 이거는 작가가 사랑을 성취하게 소원풀이를 해준 거지, 그죠?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 네. 죽음과 대결하는 건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이지. 이렇게 부당한 현실 좀 애매하지, 그제? 운명에 저항하는 건 맞는데. 홍관적한테 죽었으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이게 부당하다고 그걸 볼 수도 있지만 쳐들어와가지고 도적이 죽는 건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억울하다 그런 거. 억울하다. 그치. 근데 부당하다, 정당하다 하고는 네. 말투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지. 노래의 기능에서 정서정답, 감정서술, 상황을 함축적으로 포함 압축하다는 건 노래 자체가 이게 시의 함축성도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낭만적 분위기 형성한다. 시 끼면 노래 한번 듣는. 그러니까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거 하다가 보면 막 노래 부르면 주인공하고 막 꽃잎 날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돼 있어. 옛날 책에. 이전에 일어난 사건 압축적으로 사건 서술이니까. 서사는 소설이라는 의미고 전개 암시해주고 감흥해주고 단조로움 탈피한다. 생사관은 영혼이 잠깐 머물 수는 있으나 결국은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승과 저승이 있다. 이쪽 치면 이 줄 그면 이쪽은 이승, 저쪽은 저승이죠. 네.
이쪽 저쪽 이승 저승하고 똑같다는 거죠. 부당한 현실. 야, 요게 여기 써 있는데 아, 네. 세조의 왕위 찬탈과 세조가 언제인데? 사육신, 생육신은 있잖아. 이건 조선 시대잖아, 그지? 그지? 이건 조선이고. 요거는 뭐라고? 공민왕 때는 개성인데. 아, 이렇게 죽은 게 부당하다. 이 쓸 당시, 이 금오시라를 쓸 당시. 네. 요렇게 이런 것처럼 죽음에도 돌아온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지. 그런 것 같아. 그럼 작가 비평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런 거는, 그지? 네. 그냥 보면 안 되고. 이 아래 그 음. 단조로운 탈피는 뭘 말하는 거? 어디에? 아, 요거 네. 사건을 얘기할 때 어떤 거를 넣어두면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쭉 나가다가 이 늘어지는 거를 압축해서 이렇게 안 하면 너무 루즈하게 늘어진다고. 아, 네. 그게 단조롭다고 표시하는 거지. 네. 그걸 쫙 줄이고 이렇게 하면 요 사건도 중요하고 요 사건도 중요하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사건이 없으면 쫙 줄여버린다는 거지. 네. 그게 압축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다음 사건이 일어날 것들을 걸어놔야 인과성이 생기잖아. 네. 그러니까 암시하기도 하고 압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네. 됐네. 우리나라 배경이고 특이하죠. 네. 중국이도 적극적으로 욕망을 가진 적극적인 긍정하는 인물들. 자, 애민적 사상하고 왕조정도 똑같은 말이고, 그죠? 근데 유불도 유불선 이렇게 뭐 통합 세 개 생각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생이 나오고 사람이 장소는 절이나 사찰 이런 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교 말고 도교적인 뭐 신선술이나 뭐 이렇게 도술이나 이런 것들 전기적인 요소는 여기서 많이 나오고 네. 이생구장은 공민왕 때 개성, 사랑성취, 반대극 초월, 비극적 결말. 그러니까 요 비극적으로 죽은 걸 살리고 싶다는 거네, 그지? 네. 아, 뭐. 자, 여기 나오네. 네. 요거는 말하고 정조관 여자는 한 남자만 얘는 금오신하고 얘는 이승기자. 이생주장가. 그거 봐. 이생주장전 금오시나 달라요? 그래서 금오시나 검색해서 한번 보시자는 거지. 왜? 한번 알고 있어야 되거든. 요거는 도교는 숙명, 운명. 이거는 뭐라고요? 불교는 인생은 무상하다. 이거는 뭐라고? 숙명, 운명대로. 이거 도술 뭐 이런 의미고, 이거는 인생 무상, 허탈하고. 유교는 정조관, 뭐 신선술 이렇게 나오죠. 그것만 볼까요? 금오신화예요. 금시스. 자, 보면 여기 안에 만복사 적폭기, 이생주장전, 치유부적동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편이 있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금오산에 은과하면서 지었다라는 설도 있고 여기 고려말 조선조 문헌에 보기에 전기 요 기이할기거든 요게 전기 소설이라고 그러고 조선왕조 건설자들이 했던 그 조선왕조 초기의 그 이론들과 같이 prak해서 연결해서 쓰게 됐네요, 그죠? 불교 도교 사상 많이 나오고 유학자하고 스님하고 방해자는 도술사. 그 유불도 이렇게 금오신화가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구의 전등신화에 영향받았습니다. 명나라 사람. 전등신화? 책이에요. 그렇게 모방해서 모방해서 이런 책이 있었으니까 그 전등신화 상황보다 문학적 능력은 더 좋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게 내신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비현실 조소 많고 금화신화 신비주의 세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금오신화는 결말처리 특이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문어체 문장이죠. 한문으로 썼으니까 시가 대량으로 삽입되었다. 됐죠? 작가의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자전적 성격으로.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작가가 생각하는 것들 그 시대를 생각하는 것들과 연결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생규장전 한문 소설로 전기집에 실려 있네요. 금오신화. 그죠? 급제해가지고 항복해야 되는데 죽었어.
나타났어. 죽은 여자인 줄 알고 살아났어. 행복하게 몇 년 동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라졌죠. 그래서 병 없고 명언 소설. 혼. 영혼이 명언이에요. 죽은 명언. 명언 소설. 만복사적 피계로 만복사라는 절에서 이렇게 장기를 더 갖고 이기잖아요. 이겨가지고 귀신 여자를 만나갖고 사귀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죽은 여자였어. 이해되세요? 그게 만복사 적폭이라고. 그 은그릇 갖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최랑 10년 쭉 길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네. 자, 요거는 받고 만복사 적폭이 한번 볼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명언 소설이라는 단어로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거 맞네요. 그쵸? 네. 그럼 만복사 적폭은 예계 중에 됐죠? 또 양생 홀로 갔더니 그죠? 죽은 여자였어.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죽었었던 딸이었다고. 이생주장전, 그다음에 치육도적전기, 목판법, 줄거리, 평양의 조선이네요. 서울. 자, 금덕산 절 좋은 풍경인데 돌아가고 있고 홍생 메어두고 부벽정. 부벽정의 정자에서 그죠? 취는 취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테고. 자, 이렇게 뭐라고요? 금오시다가 이생주장전 또 뭐라고요? 만복사적보기 또 치부적정기 용군 갔다 온 용군부영론 남현부주지 이렇게 5편 미리 실려 있다는 거죠. 요 정도만 보면 되겠죠.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는 나지 않았는데 요 제목 5개 알고는 있어야 될 건데 이걸 배우진 않았으니까 이게 나오진 않아도 5편이 안에 있다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전등신화 같은 것도 알고 있어요.